법인 만들면 내게 오는 일들 바로 말씀드릴게요. 매달 10일마다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1월 25일까지 전년도 2분기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3월 31일에는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또 3월 안에는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셔서 의사록을 써놓아야 되고요. 7월 25일에는 1분기 부가세 신고 2기 신고 기간입니다. 11월쯤에는 각종 비용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정리, 미수금 이런 것 부분에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한 정리가 세무사님이랑 의논해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중에 대표이사가 이사를 하면 2주 안에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하셨을 때 그 대표자분이 3년 차가 되었을 때는 대표자 중임, 계속해서 대표로 있겠다는 중임 등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법인 설립 때 감사 지정을 하시고 해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감사도 중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놓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법인 만들고 나니까 하나씩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1인 법인 후 즉시 일어나는 일도 그 대표적인 게 사례보험 관련된 일입니다. 내가 나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사례보험이 좀 달라져요.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자한테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무보수 대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은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돼요. 무보수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종이를 줘요. 우편을 보내주거든요. 거기서 무보수 확인서랑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무보수 신고를 완료하게 됩니다. 무보수 신고가 처리가 되면 국민연금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개인의 재산, 부동산에 차량이 많다고 하면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가입자로 하는 게 유리할지 지역 가입자로 하는 게 유리할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무보수를 할지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급여를 받게 되면 아까 직장 가입자로 된다고 했잖아요.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적게 내려고 급여를 너무 낮게 잡으면 몇 가지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면 법인 이익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벌었다는 건 소득세 대상이에요. 그걸 법인에 두면 법인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것을 대표자에게 급여로 주게 되면 법인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법인세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고 개인 대표자는 이제 소득세가 붙는 거죠. 그런 구조인데 급여가 너무 작으면 가장 잘 알다시피 대출 심사에서 좀 불리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낮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잉여가 쌓였을 때 배당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급여가 적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배당 소득세가 더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급여로 이제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가 붙잖아요. 근로소득은 각종 공제가 많은 편이에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이런 거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는 낮아요. 그런데 배당으로 꺼내면 배당소득세가 붙겠죠. 배당소득에 일단 공제가 거의 없어요. 그냥 받은 금액에 바로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세율이 확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1인 법인 설립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나의 명함에 대표이사라든지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었으니까 예전에 저의 명함은 주무관, 땡땡땡 주무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대표가 되면은 명함에 대표이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인 법인 설립하시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처음 받아보시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 내가 대표인데 사내이사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상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를 대표이사를 임명하려면 원래 이사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야 돼요. 이걸 이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있는 1인 법인은 이사도 나 혼자잖아요. 혼자서 투표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본금 10억이 미만인 법인은 이사 한 명이 자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되어 있어요.
있어요.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도 법에 의해서 회사 대표가 되니까 실제로 모든 권한을 자동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사내이사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대표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명함에 대표이사라고 써도 되시는 거예요. 1인 법인 설립하고 매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원천세 신고입니다. 원천세를 우리는 보통 원천 징수라고 이제 알고 있죠. 회사가 직원이나 대표에게 급여를 줄 때 세금을 일부 떼어둔 세금을 나라에 신고하는데 이걸 원천세라고 하고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 급여가 300만 원이고 소득세를 1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표자 급여에는 290만 원이 들어가고 떼어놓은 10만 원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1년을 하고 나면 내년에 대표자의 소득이 계산이 되잖아요. 이 대표자가 번 돈에 해당하는 세금이 얼마야. 그런데 기존에 원천세 신고된 거 보니까 12달 동안 10만 원씩 120만 원을 소득세로 냈네? 그러면 그만큼은 일단 차감을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해본 연말정산이 이런 구조입니다. 대표자가 급여가 있다면 매달 하셔야 되고 저의 경우는 세무사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매달 원천세 신고가 있다고 하면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가 2번이 있습니다. 법인은 간이과세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과세라 1기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2기 확정 신고를 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은 확정 신고 사이에 중간 신고 같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1기가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럼 1, 2, 3에 대해서 4월에 예정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때쯤 세무서에서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예정 신고 금액에 대해서 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래서 그거 그냥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때보다 횟수가 늘었지만 고지서를 주니까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내 돈을 좀 빨리 내는 느낌이 있기는 하죠. 법인을 설립하고 1년이 지나면 정확히는 사업연도 종료가 지나면 처음으로 이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연도가 12월 31일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이 3월 31일까지죠. 그 다음 해. 일반적인 법인이라면 세무사님을 통해서 이게 진행을 하시겠죠. 이 법인을 부동산 투자나 명의 이런 걸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임대 수익만 있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셀프 신고도 어렵지 않아요. 임대 수익만 있으면 어차피 성실 신고 대상자이시긴 한데 임대 수익 외에 별도 비용 처리하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도 가능하고요. 법인의 돈 쓰임이 단순하긴 한데 몇 개 좀 더 있다. 그러면 더존이나 아이빌 같은 프로그램을 소규모 법인이 쓸 수 있는 회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사용하시면 기장도 평소에 하실 수 있고 법인세 신고까지 쭉 이어집니다. 또 1년이 지나면 정기 주주총회를 열으셔야 돼요. 법인은 매년 결산이 끝나고 3개월 안에 정기 주주총회를 열거든요. 1인 법인이라도 이거 해야 하고 의사록을 작성해 보관해 놓으셔야 합니다. 나 여태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런 거 있어야 될지.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고 혹시나 놓친 게 있나 찾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게 되면은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이 과태료는 맨날 5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주주총회를 안 했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이걸 국세청에서 알까요? 그걸 제출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일일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세무조사나 그다음에 등기 변경이 어떤 게 필요할 때 의사록이 없으면 곤란해질 수 있고 그때 국세청에서 알 수 있겠구나 싶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년 3월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두면 되고 1인 법인은 어차피 혼자 서명하고 형식만 갖추면 되잖아요. 인터넷에 1인 법인 주주총회 의사록 양식이라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그런 템플릿 보시고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걸 나중에 좀 알아서 작년에 슬쩍 예전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리고 아직 사실 쓸 일이 없었으니까.
법인 설립하시고 나면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한 등기도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입니다. 대표자가 집 주소를 옮기면요, 이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신분으로는 전입신고를 하지만 법인의 대표자는 대표자 변경 등기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안에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대표자 주소가 계속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만들고 3년째 되는 해, 기간이 꽤 지났죠. 그래서 요걸 많이 빠뜨리시는데 대표자 중임 등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최대 3년으로 해놨어요. 내가 계속 대표로 있을 거라 하더라도 나 다시 대표할 거예요 라고 등기를 새로 해야 돼요. 이걸 중임 등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에 법인을 만들었다면 2025년 3월에 중임 등기를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임기가 끝났으니까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기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중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법인 설립하신 분들이라면 등기부등본을 열어보시고 나의 취임 일자를 확인해 보세요. 그로부터 3년째 되는 때가 언젠지 휴대폰 달력에 꼭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자뿐만 아니고 감사도 임기가 있어요. 이걸 감사의 중임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1인 법인 설립하실 때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설립할 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법인은 보통 설립할 때 배우자를 넣거나 지인을 넣어요. 설립하자마자 감사 해임을 안 하셨다면 감사도 중임 등기를 하시거나 때가 돼서 해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도 임기가 있는데 이건 대표자 중임 등기랑 계산하는 법이 아주 약간 달라요. 이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임일로 만 3년이잖아요. 감사는 선임한 회계연도를 포함해서 세 번째 사업연도가 끝나는 주주총회까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3년 1월 20일에 감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23년 회계연도를 포함해서 23, 24, 25년도 12월 말까지가 사업연도 종료일이겠죠. 3년차. 사업연도 종료일이 해당하는 주주총회 아마 23, 24, 25니까 26년 3월 안이겠죠. 주주총회는 3월 안에 열어야 되니까. 감사의 임기는 그래서 이사보다 감사가 임기가 먼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바꾸고 싶다면 기존의 감사 해임 등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감사를 해임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감사 해임을 결정하고 새 감사를 선임하고 또는 아예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정관을 변경을 하면 돼요. 해임하는 날부터 2주 안에 변경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 부분을 요약해드리면 이사의 중임 등기는 취임일로부터 만 3년, 그리고 만 3년차 되는 날부터 2주 전까지. 감사 중임 등기는 선임 회계 연도를 포함해서 세 번째 사업연도 말, 주주총회 전. 감사 해임 등기는 해임일로부터 2주 안에. 이거 모두 놓치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나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부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달 10일 원전세, 그 다음에 분기마다 부가세, 이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몸에 익어요. 그래서 달력에 표시해 두지 않아도 어느 정도 루틴이 생겨서 괜찮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 중임 등기는 3년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주소 변경은 대표적 이사할 때 이런 것들은 루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칫하면 놓치기가 쉽습니다. 나 혼자 하는 회사여도 상법이 예외를 두진 않아요. 직원이 없어도 매출이 작아도 똑같은 룰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처럼. 오늘 영상 보셨으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법인 등기부 열어서 나의 취임일을 확인하고 3년 후 내가 중임 등기를 하는 걸 표시를 해놓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